네, 안녕하세요. 자, 좀 전에 이제 CJN을 봤는데요. 자, 파미셀에 대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을 검색을 하니까 뭐 CJN하고 좀 차이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지금 뭐 확진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임상 실험에 대한 중단, 뭐 이런 것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연구진 코로나19의 항체의 이제 시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영향 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이런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글쎄요, 어떻게 보면 확진자는 늘지만 이 관련주에 있어서는 조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글쎄요, 뉴스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 초반이라든지 그렇게 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파미세를 보면 이제 외인의 특히 이제 프로그램이죠. 제가 요즘 프로그램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매수가 좀 14만 주에 대한 부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매도를 했죠. 글쎄 이 부분 매도를 잘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개인이 뭐 매도를 잘했겠지만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주가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근데 지금 위치로 보면 우하향하고 저항이 생겼던 부분, 지지라인이 깨지고 저항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개인 단순하게 그냥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뭐 차트를 안 본다, 안 본다 하지만 실제로 안 보지는 않죠. 기술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자, 저만 차트로 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좀 많았었던 날짜를 한번 볼게요. 5월 29일인데요. 자, 5월 29일. 이때 보면 프로그램 쪽에서 거의 50만 주예요. 50만 주가 이때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쪽에서 왜 매수가 들어왔겠느냐? 뭐 뻔하죠. 뭐 고점 돌파 뭐 이런 쪽이겠죠. 그 결론은 지금 보면 뭐냐? 네, 망했죠. 표현이 좀 그랬나요? 그러니까 여기 매수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죠. 지금 수급과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여기에서는 또 매수가 들어올까? 자, 기술적인 걸 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돌파 당연히 매수가 되죠. 근데 제가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내용인데 이건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개인들이 매수를 했네요. 자,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욕심이 나죠? 저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던 개인 수급이던, 네, 이 자리에서 상당히 욕심을 좀 부린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제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은 물타기, 단순히 좀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단기적인 하락,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맞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근처는 기술적 반등이 맞다. 하지만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매수는 안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면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이 파동을 보고 안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컴퓨터 한 대 예를 들어서요 한 쪽에서만 매수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한 곳에서 그냥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수를 했다. 그냥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물타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수익을 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보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평단 맞춰서 빠져나오는 전략?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저는 뭐 외인, 기관, 뭐 그쪽으로 제가 상대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물타기는 아니다. 차라리 지금 좀 손절에 대한 부분이 좀 늦었다.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수급을 이렇게 좀 빼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왜 중요한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트는 뭐 지난 차트를 가지고서는 분석하는 거는 당연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차트를 가지고선 그 다음을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제가 왜 여기를 강조했는지 아마 지금을 아실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지받고 자 여기 저항 받았죠. 이 두 줄 라인을 어떻게 음봉으로 민다. 그럼 이 라인은 강한 저항성이 생겨요. 이건 제가 지난 차트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라인 때도 언제 한참 전에 설정했고 이 내용도 제가 2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밀었죠. 저항이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밀고 본전. 만약에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꼬리에서 만약에 꼬리가 달리고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일단 매도가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도 매도가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내일 당장 이렇게 급등이 하나 나온다. 그럼 매도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준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요즘은 안 계시지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손절이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죠. 저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양봉, 강한 양봉이 나올지 강한 하락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저는 우에서 잡으신 분들은 부분 손절을 아니 완전히 손절이라든지 저는 손절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네가 알던 모르던 뭐 어떻게 뭐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떠냐, 모르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뭐 급등한다 하락한다 그걸 예상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일봉상에서도 그렇지만 월봉상에서도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까지 지금 빠지고 있다. 그죠? 월봉에서도 보이시죠? 자, 한번 주봉도 볼까요? 네, 주봉에서도 제가 이미 설정을 다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파동, 이 그림에 대한 캔들이든 위치든 뭐 어떤 거든 기술적이든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던 그쵸? 그런 거를 봤을 때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반등, 기술적 반등의 위치는 맞고요. 일봉과 월봉상에서도 조금 밑에이긴 하지만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6월 6일 날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월봉에서 꼬리, 밑꼬리가 생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꼬리가 안 생기죠. 꼬리가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결론이 빠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월봉상 또는 주봉상, 일봉상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일단 대응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6월 6일날 이렇게 뭐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이게 꼬리가 생긴다라고 해서 급등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대응에 대한, 저는 꼬리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게 강한 양봉, 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차라리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이렇게 저는 양봉이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꼬리가 나올 때마다 익절 또는 손절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 의견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번 들고 가보셔도 좋아요. 여기에서 같은 꼬리가 생기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주봉에서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생기죠. 이렇게 갑니다. 자, 월봉 볼게요. 그래서 제가 꼬리를 잡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꼬리 올리죠. 돌파하죠. 이거 3만원 갑니다. 아니 3만원이 아니라 37,000원? 잠깐만요. 24,000원이죠. 만원 정도, 만원 정도 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바로 캔들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봉하고 월봉에 대한 이런 그림을 보시면 그게 나온다. 하지만 밀리면 어떻게 못 가는 거죠. 밀렸다가 나중에라도 뭐 간다라고 하면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꼭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꼬리가 길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35,000원에서 37,000원 그렇게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잘 대응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꼭 부분적으로도 대응하셔야 돼요.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아닙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올라간다예요. 근데 내가 사면 무조건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빠진다라고 생각하고선 대응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저점인데 여기서 막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그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매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올라간다 라고 하면 저는 부분적인 이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한번 보시면서 같이 또 제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